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자존심 벤츠가 테슬라 멱살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환골탈퇴한 모습으로 등장해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테슬라 모델 3보다 무려 3천만 원이나 비싼 8천만 원대 가격에도 한국인을 미치게 만드는 넘사벽 재원. 리터당 전비 8km 수준의 괴물 효율은 기본이고 포르쉐 타이칸에나 들어가던 2단 변속기 기술까지 아낌없이 때려박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하시기엔 이릅니다. 멋모르고 사륜 풀옵션 샀다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주행거리 20%를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리는 호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이 차가 독일의 영혼을 담은 걸작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벤츠인 중국 차인지 그 숨겨진 실체와 수치 정보들을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준비되셨다면 시작합니다. 1. 벤츠가 테슬라 잡으려고 작정하고 때려박은 핵심 병기 5가지. 첫 번째 특징, 전비 기록입니다. 그동안 벤츠 전기차는 무겁고 효율이 나쁘다는 비아냥을 들어왔던 게 사실인데요. 신형 CLA는 12.5kW/시 per 100km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뽑아내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비의 교과서라 불리던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 모델마저 앞서는 기록이라 할까요? 0.1cd라는 양산차, 최고 수준의 공기저항 개수와 벤츠의 차세대 MMA 플랫폼이 결합해 단순히 예쁜 차를 넘어 가장 영리한 기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리어 엑셀에 고효율 2단 변속기를 때려박은 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보통의 전기차들이 일단 기어로 버틸 때 벤츠는 고속 주행 시 전력 소모를 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2단을 선택했는데요. 1억 원이 훌쩍 넘는 포르쉐 타이칸에서나 보던 이 고단수 기술을 8천만 원대 차량에 넣었다는 건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한국 시청자분들께 테슬라가 줄 수 없는 압도적인 고속 주행 효율을 제공하겠다는 벤츠의 도끼랄까요? 충전 속도 역시 테슬라를 참교육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보통 250kW에서 머무르는 탓에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CLA는 320kW를 우습게 쏟아붓습니다. 15분 충전에 400km 주행거리 확보. 휴게소에서 화장실만 다녀와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준비가 끝난다는 소리인데 800V 고전압 시스템이 주는 이 압도적 수치는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충전 스트레스를 단숨에 삭제해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아하시기엔 이릅니다. 여기서 꼭 챙겨야 할 손실 회피 정보가 있는데요. 후륜구동 모델은 WLTP 기준 792km라는 기적 같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사륜구동인 포매틱을 선택하는 순간 주행거리가 약 20%가량 확 깎이며 672km 수준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멋모르고 풀옵션 사륜 샀다가는 벤츠가 광고하는 그 엄청난 기술력을 반도 못 누리게 되는 셈인데 정보 격차에서 오는 이 뼈아픈 손해를 막으려면 내 주행 환경에 맞는 구동 방식을 냉정하게 선택하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유일한 무기였던 소프트웨어 전쟁입니다. 벤츠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만든 독자 운영체제 MBOS 레이스 컨디션으로 테슬라의 심장을 정조준했는데요. 단순히 화면만 큰 게 아니라 수조 번의 연산을 실시간 처리하는 칩셋과 MBUX 슈퍼스크린의 압도적인 비주얼은 테슬라의 텅 빈 실내를 기술적 사치로 압살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편리함에 벤츠 특유의 럭셔리, 하드웨어 감성을 얹어 3천만 원 더 비싼 가격표를 시각적으로 즉각 납득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라 할까요? 2. 2820mm의 하극상과 1290L로 끝내는 공간 참교육. 시청자 여러분, 벤츠가 단순히 이름값으로 장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차의 2820mm라는 휠베이스 데이터부터 보시죠. 현행 CLA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이자 사실상 위급인 C클래스의 영역을 침범하는 패키징입니다. 테슬라 모델 3과 비교해도 실내 거주성 데이터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치인데요. 벤츠의 새로운 MMA 플랫폼이 선사하는 이 광활한 기저 데이터야말로 급 나누기를 파괴하고 하극상을 선언한 벤츠의 도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체 패키징 데이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컨셉카 기준 무려 21인치에 달하는 대구경 에어로 휠과 전용 타이어는 단순히 멋부린 게 아닙니다. 공기저항 개수 0.17cd라는 외계인 고문 수준의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 휠캡 하나까지 공학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고속주행 시 노면을 움켜쥐는 접지력은 물론 풍절음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이 치밀한 하체 재원은 원가 절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을 대충 마감하는 테슬라와는 태생적 급이 다름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좁고 시끄러웠던 예전의 CLA를 상상하셨다면 이제 그 고정관념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뒷궁둥이가 뭉툭한 슈팅 브레이크 모델은 단순히 짐차를 넘어선 공간의 혁명이라 부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뒷좌석이 좁아서 못 탄다는 시청자분들의 통증 정보를 벤츠가 모를 리 없었겠죠. 뒷라인을 깎지 않고 세운 덕분에 2열 헤드룸을 넉넉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트렁크 용량 역시 최대 1290리터까지 키웠는데요. 공간으로 테슬라를 참교육하겠다는 벤츠의 신의 한 수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놀라운 건 90년 만에 부활한 101리터 용량의 프렁크입니다. 소형 파워트레인을 극한으로 밀어넣어 앞쪽 적재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테슬라가 독점하던 적재 편의성마저 완전히 뺏어오겠다는 의지로 익힙니다. 휠베이스 역시 2820mm로 한 체급 위인 C클래스와 맞먹는 수준이니 실제 탑승했을 때 느껴지는 거주성은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성인식을 마친 모습이라 할까요? 물론 주행거리를 양보한 대가는 확실합니다. CLA 350 포매틱 모델은 0-100 4.8초를 기록하며 후륜 모델의 6.6초보다 무려 2초 가까운 가속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테슬라를 점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이 압도적인 가속 지표가 꽤나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3. 테슬라가 못하는 진짜 럭셔리. 실내 셰시와 소재의 급. 시청자 여러분, 단순히 화면이 크다고 럭셔리가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3이 원가 절감을 위해 가죽조차 쓰지 않는 미니멀리즘을 외칠 때 벤츠는 CLA의 버메스터 3D 서라운드와 돌비 애트모스를 때려박았습니다. 소리가 단순히 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공간을 휘감는 수치적 감동이랄까요? 여기에 시트 소재 역시 차원이 다릅니다. 재활용 소재를 썼음에도 벤츠 특유의 나파 가죽 질감을 그대로 살려냈는데 장거리 주행 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테슬라의 얇은 시트와는 거동 데이터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인체 공학적 설계로 피로도를 30% 이상 낮췄다는 벤츠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테슬라 멘붕시키는 디지털 지능, 조향혁명의 실체. 디지털 지능 역시 소름 돋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제미나이, 챗GPT를 모두 통합한 AI 어시스턴트는 이제 배고파 한마디에 내 취향을 분석해 식당 예약까지 마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티맵 연동까지 갖췄으니 경로 안내에서 1초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 도입 역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운전대와 바퀴 사이에 물리적 연결을 끊고 전자신호로만 조향하는 이 기술은 F1 머신의 조향 시스템을 양산차에 이식해 저속에선 민첩하게, 고속에선 묵직하게 조향비를 실시간 조절하는데요. 단순히 서스펜션이 좋은 게 아니라 전방 요철을 클라우드로 미리 읽고 조절하는 지능형 예측 셰시까지 더해졌으니 소형 세단에서 S클래스급 승차감을 구현하려는 벤츠의 공학적 사치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4. 공학적 사치. 차세대 MMA 플랫폼의 비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끝낼 때 벤츠는 이번 MMA 플랫폼을 설계하며 배터리 하우징 자체를 안전 쉐시로 활용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충격 에너지를 분산하는 설계가 테슬라보다 1.5배 정교하게 짜여 있는데요. 또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 역시 독보적입니다. 고속 충전을 반복해도 배터리 온도를 40도 이내로 유지하는 정밀한 열 관리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는 급속 충전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더 비싼 이유가 단순히 삼각별 마크 값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학적 생존력에 투자됐다는 소리입니다. 5. 삼각별의 그림자와 충전의 함정. 우리가 몰랐던 실체. 하지만 좋아하시기엔 이릅니다. 화려한 수치들 뒤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마주해야 할 찝찝한 진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 지분의 약 20%가 중국의 북경 자동차와 지리 자동차 소유라는 팩트입니다. 단순히 자본만 섞인 게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망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짙게 깔려 있는 탓에 독일차의 영원을 기대하며 8천만 원을 태우려는 분들께는 꽤나 큰 심리적 통증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최신 NACS 포트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400V 급속 충전기를 쓰려면 별도의 변환기가 꼭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변환기가 바로 지금 2016년 봄 생산분부터 겨우 장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재고 물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놓쳤다가는 충전기 앞에서 낭패를 보며 소중한 시간을 길바닥에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벤츠는 이번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 원가를 무려 30%나 절감하며 제조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원가 절감의 혜택이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벤츠의 이윤으로만 남았는지는 끝까지 의구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리튬인 산철 LFP와 삼원계 NMC를 혼용하는 전략 속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8천만 원이 정말 돈값을 하는지 말이죠. 결국 지갑은 중국으로 가지만 기술은 독일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6. 가솔린 대 전기차의 괴리, 슈팅 브레이크라는 변수. 국내 상황을 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가솔린 모델은 이미 출시되어 판매 중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멱살을 잡으러 올 진짜 주인공,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6년 하반기나 되어야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인데요. 가솔린은 실속이냐? 아니면 보조금 0원을 감수하고 연말까지 기다려 800V 전기차의 사치를 누릴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8천만 원이라는 생돈을 태우면서까지 슈팅 브레이크의 공간과 전기차의 지능을 기다릴 가치가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이 꽤나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론, 오토랩의 조언과 엔딩. 결국 이번 신형 CLA 전기차는 기술의 사치를 누리고 싶은 얼리어답터와 삼각별의 감성에 넉넉한 적재 공간까지 원하는 슈팅 브레이크 마니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실속파 형님들이라면 보조금 0원에 생돈 8천만 원을 태워야 하는 이 현실적인 수치가 꽤나 큰 장벽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3천만 원을 더 주고서라도 테슬라에는 없는 2단 변속기와 800V 시스템, 그리고 압도적인 실내 비주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갑을 지키고 실용적인 가성비를 챙기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직도 오토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지 않고 시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지금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독한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